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6% 이상 급락하기도 하고, 그게 또 우리 증시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하이닉스가 4.5%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6% 이상 급락하기도 했었고, 삼성전자도 2.7% 급락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사정이 좋지 않은데요. 한번 깊이 있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이주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밤사이에 나온, 미국 시간으로는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고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에 나왔는데, 엔비디아의 가장 최근 분기 실적부터 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위 규모로 보면은 시장 컨센서스, 그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는 다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잘 나왔죠? 잘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을까? 심지어는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를 벗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좋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오늘 좀 제가 해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시장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예. 네네네. 근데 왜 빠졌는지, 그 투자자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냥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예상은 이거였지만 우리가 기대한 건 더 높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였나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실적 발표를 할 때 먼저 발표 전까지는 기대치가 주가에 선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그냥 실적이 확정되는 순간 사실은 거기에 딱히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 5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 올라왔던 원인은 생각해보면 실적이 잘 나왔던 것만 갖고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고, 블랙웰이라든가 루빈칩 같은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2분기 실적 발표에 보면 단순히 기업의 재무 실적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는데, 딱히 미래에 뭔가 청사진을 제시할 만한, 투자자들한테 기대를 갖게 할 만한 어나운서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 이게 일단 가장 크지 않았나 보고, 그 다음에 행간에 블랙웰의 출시 지연에 따른 것들에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려가 있냐 없냐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짧게 4분기 정도 되면 블랙웰에서 매출이 수십억 달러 발생할 거다라는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젠스왕 회장께서. 네. 근데 그 얘기는 지금 3분기 가이던스가 325억 달러예요. 매출 가이던스가 엔비디아 자체가 보는. 그 얘기는 4분기는 더 증가하면 300억 달러 후반대 혹은 400억 달러 예상되는데, 그중에 블랙웰의 기여도가 수십억 달러 정도란 얘기는 기껏해야 매출 중에 한 10% 정도밖에 기여를 못한다라는 또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 연말까지는 블랙웰이 엔비디아 실적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구나라는 것들을 거꾸로 또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3분기 가이던스가 325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단 높긴 한데, 이제 제가 산업 전문가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네.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반도체는 호황기, 불황기 사이클도 있지만 1년 중에서 성수기, 비수기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업종이다 보니까 네. 1분기, 2분기는 비수기로 들어가고요. 3분기, 4분기가 성수기인데, 비수기인 2분기 대비 3분기인 성수기의 매출이 8%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아마 나중에 저희들 3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아마 몇십 %씩 증가를 했을 겁니다. 네. 2분기 실적 대비로. 네. 근데 엔비디아는 고작 8%? 그 얘기는 하반기에 정말 기대할 게 별로 없다라는 메시지가 또한 역으로 되는 거기도 합니다. 아하.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주시장에서 실망 매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게 선행성도 있고 성장을 반영을 하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높이 성장하는 걸 바라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120달러대 이상으로 올라왔던 건데,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면 눈에 막 하트가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면밀히 따져보는 그런 상황으로 또 달라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연초까지만 한 5월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3사가 한 시총 1위가 누가 될 거냐, 막 하루가 지나면 1, 2위가 바뀌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대감이 컸을 때,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은 여전히 엔비디아 PER이 한 60 정도가 돼요. 그때는 75 정도 됐었고, 그런데 경쟁하고 시가총액 경쟁을 하고 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30 정도 수준입니다. 30에서 35. 그러니까 주가 그 수익 얘기는, 비율이 네. 네. PER, 그러니까 PER로 했을 때 그 네. 얘기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는 얘기죠. 아하. 엔비디아의 경우에 주가에. 그런데 지금 딱 뚜껑 열어놓고 보니 그냥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 이상일 뿐더러 성장률 자체를 보면 1분기보다 훨씬 낮아졌거든요. 1분기랑 작년 4분기에는 250%만 이 정도 전년 대비로 매출 증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160% 정도의 매출 증가밖에 없다 보니까 성장성이 둔화됐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죠. 피부로 느껴지는 거는. 그러네요. 그래서 과연 PER 60을 받는 것이 적절한 기대치였는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를 잘 안 해보신 분들이나 주식 투자 초보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성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높이 뛰기 선수가 2m 35cm 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36, 37, 2m 40cm 뛸 줄 알았는데 2m 35만 그대로 뛰었다. 이러면 또 이제 엄청 실망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또 하나 지금 걱정이 나오는 게 이제 수익성 우려더라고요. 이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대가 커지는 게 매출 볼륨도 커지지만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수익성이 그러니까 마진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나 보더라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엔비디아 칩의 가격이 강세를 보일 거냐 약세를 보일 거냐는 이제 공급하고 그다음 고객들이 얼마나 선주문을 많이 해주느냐의 상대적인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요. 네. 근데 수요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저는 뭐 탄탄한 수요가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아마존이 됐든 메타가 됐든 최종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꾸려야 되는 플랫폼 업체들이 올해와 내년에 케이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 시설 투자에 대한 금액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가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독과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이 그렇게 약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주력이 된 호퍼칩 같은 경우가.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웰이 되면 좀 더 고성능 칩이기 때문에 고성능 칩이 되면 전체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전히 블랙웰 효과가 올해 안에는 기대하기 힘들다. 기존의 호퍼칩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상대적인 실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수익성에 대한 수익성이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줄을 서시오 했었고 빅테크 기업들도 얼마든지 사겠습니다. 얼마라도 사겠습니다. 이랬었는데 지금 빅테크들의 반응도 좀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저 얼마 전에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을 때도 그런 우려들 나왔었잖아요. 이게 AI 투자 그렇게 많이 해서 이거 언제 돈 버냐. 이런 논쟁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지금은 어차피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시점이다. 네. 시기 자체가. 결국에는 그 투자한 것들은 결국 인프라 투자거든요. 그 투자한 것들이 그럼 언제부터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될 거냐. 그건 최소한 2년 후가 되거든요. 2, 3년 지나야 되는 거라서 지금은 수익이 전혀 없으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산업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제조업도 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팹을 하나 새로 지금 한 15조 원에서 20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 팹이 완성돼서 거기서 수익이 나올 때까지 한 2년 이상은 그냥 돈 먹는 하마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경쟁사들을 압도하거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캐시플로우가 허락이 된다면 지속적인 투자가 최소한 내년, 후년 상반기까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시기다. 투자를 해야 맞습니다. 또 나중에 또 비즈니스 구조도 또 세울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 기업이라면 그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을 텐데 독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공격적으로 하는데 내가 주춤하고 있으면 나중에 미래에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지금은 어쨌든 내가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경쟁자만큼 내지는 그 이상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칩의 수요 자체는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게 한 2년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비관자들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예. 최종적으로 AI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마땅한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들이 없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고객이 돈을 주고 뭔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물건 소프트웨어를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으로 봐서는 챗GPT 이후로 사실은 AI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온 건 없다라는 거. 그런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1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설비 투자 인프라가 들어가는데 네. 2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가 끝나고 났을 때에 만약 그때까지도 딱히 수익 모델이 없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관론적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것도 참 어려운 게 가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나오는지. 틀리다라기보다는 예. 현재로서는 모른다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들 이제 내다보고자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또 신경 쓰이는 게 오늘 뭐 하이닉스 4.7%, 삼성전자 2.6% 급락하고 있는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엔비디아 투자 심리에 많이 또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렇죠. HBM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뭐 수요가 꺾이는 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투자 심리는 또 좀 냉각이 되네요. 투자 심리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행 지표 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지금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올 연말까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내년 연말까지 현재 캐파로 감당할 수준이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은. 강노정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실 올해와 내년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HBM 관련된 매출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주가가 한국에서 같이 받는 이유는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미래의 AI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점프할 것이다라는 좀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게 맞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시 좀 조정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게 기업의 시간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시장의 시간은 주가로 나타나는데 실적과 주가는 특히 같이 가질 않으니까 맞습니다. 더 어려운 거죠. 그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좀 피크아웃이다, 고점치고 좀 내려가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 반도체 기업 주식에 대해서도 좀 고점이 이미 지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거든요. 그분은 그쪽에서 아마도 모건 스탠리니까 주가 측면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예. 주가 측면에서 고점이 왔느냐 더 갈까냐는 사실은 뭐 제가 분석하는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적을 놓고 볼 때 피크아웃은 아직 안 됐다. 왜냐하면 2분기보다 3분기 시세가 더 좋아질 게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근거는 AI의 HBM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HBM을 제외한 다른 메모리들이 있잖아요. 네. 랜드도 있고 디램도 있고 그쪽의 가격이 여전히 아직 상승세가 꺾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HBM이 잘 팔리면 덩달아 뭐가 잘 팔리냐면은 SSD에 들어가는 낸드가 같이 팔립니다. 저장. 왜냐면 기업들이 매체. 서버를 구성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서버 디램도 들어가고, 근데 AI 칩 자체에 또 엔비디아 HBM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낸드가 같이 가는데 이것의 가격이 굉장히 요즘 강세를 보이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수요가 탄탄하다는 얘기라서. 기업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사이클은 기업 실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아니라 그래서 피크아웃이라는 것을 동일하지 않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반영된 건지 제가 볼 때는 아마 3분기 실적 나올 때쯤 되면 한 번 더 저는 강세 보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해요. 요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 이제 헷갈리실 것 같다고 제가 좀 사족을 좀 붙이자면 모건 스탠리는 아마 그 주가에 대한 피크아웃 이야기한 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은행이고 투자자들에게 보는 그런 그렇죠. 페이퍼니까. 예, 그리고 자금 쪽에서 얘기를 했을 네, 겁니다. 우리 인더스트리 이주환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산업 분석 쪽에 더 가까우시니까 요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요. 반도체 사이클상 아직도 연말까지는 계속 업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블랙웰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고성능 GPU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고성능 보드에는 HBM이 더 많이 실리지 않습니까? HBM3E 이렇게 해서 더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로 그렇게 더 많이 늘려야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좋은 걸 텐데요. 그래서 그렇죠. 더더욱이 네. 블랙웰에 더 주목을 하는 거겠죠. 칩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성능이 네. 높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HBM 같은 경우도 총 용량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겁니다. 블랙웰로 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앞날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현재에서도 안개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의 HBM3E 모델은 언제 엔비디아에 공급되는 거냐? 이게 좀 더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 삼성 쪽을 잘 아는 분들 혹은 설계 쪽의 전문가인 분들하고 만나면 그 네.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오래 지연되느냐라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사실 5월부터 곧 통과할 것 같이 우리가 기대를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일희일비 하기도 했었는데 5월인데 지금 벌써 8월 말 곧 9월이 되니까 거의 3, 4개월이 지나가 버렸는데 네. 이 정도로 해결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아마도 설계 쪽에 이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었고요. 그래서 설계 쪽과 관련된 이슈였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당연한데 그렇다 해도 하반기 중에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가 직접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는 거죠. 최소한 하반기 중에는 아마 통과할 것 같다라고 일단 저도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이 그게 언제일 거라 예측하는 거는 뭐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그 AMD에는 공급을 한다고 하고 엔비디아에는 공급을 못하는 건 이건 어떤 차이로 봐야 돼요? 아마도 양쪽에서 그 테스트하는 그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AMD의 칩하고 엔비디아 칩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성능도 틀리고 그다음에 그것들의 전체 셋 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HBM 단일 칩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GPU가 들어가야 되고 로직 칩이 들어가야 되고 이 전체를 또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들이 당연히 다를 거거든요. AMD 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조건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동일한 HBM3E 칩이라 하더라도 AMD에서 요구하는 테스트 조건에서는 문제가 없이 돌아갔는데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에서는 페일이 자꾸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고객하고 굉장히 많은 어쨌든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코어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TSMC하고도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해야 되고 엔비디아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 지금 언급한 두 개 회사랑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HBM을 개발해 왔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통합 칩에 있어서의 테스트 조건이나 어떤 그런 환경 같은 것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최근에는 좀 엔비디아하고 협업이 좀 강화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가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죠. 참 이게 신기한 게 삼성이 자체적으로 검수를 해봤을 때는 문제가 없고 AMD 패키지에다 꽂았을 때도 잘 되는데 엔비디아 코어스 패키지에다 꽂았을 때는 좀 한계가 있다더라.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HBM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픽 DDR을 여러 개를 적층을 한 거잖아요. 3층으로. 네. 결국에는 그래픽 DDR인데 그래픽 DDR 자체가 원래 용도 자체는 그래픽 가속기잖아요. 네. 게임이나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끊어지지 않도록 구현을 빠르게 대로 해주는 건데 그런 테스트 환경하고 네. AI 칩에서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아마 데이터의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아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 칩에서 성능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AI 학습하기 위한 단계까지 가서 필드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꾸 오작동이 나는 거가 아닐까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HBM3 모델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게 되면 삼성전자에겐 당연히 호재일 텐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HBM3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데서 공급하던 HBM의 가격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빨리 삼성전자에 납품을 받고 싶어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어찌됐든 경쟁 붙이고 더 싸게 많이 가져오려고. 경쟁 구도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이닉스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양사가 동일하긴 한 건데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가격 협상력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해파를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공급을 많이 받는데도 공략을 또 새로 지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은 이제는 강세 쪽보다는 만약에 삼성전자 대량으로 물량을 엔비디아 공급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HBM 가격이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인더스트리 이주환 애널리스트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